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시대, 불안한 영혼을 위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인생을 그의 대표작들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 영상마다 자료 수집에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20세기) 초 전쟁과 혁명, 이념의 격동 속에서 방황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꿰뚫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문장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등장합니다.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한 작가. 오늘 영상에서는 독일 문학의 거장이자 영혼의 순례자 헤르만 헤세의 삶과 그 대표작 데미안, 그리고 시타르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 독일 남서부의 소도시 칼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는 발트해연 안의 에스토니아 의사 출신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마리 군더트는 인도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요하네스 헤세는 나중에 마리 군더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출판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헤르만 헤세는 신앙과 선교, 동양 철학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고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 속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헤세는 일찍이 그 세계의 균열을 느낍니다. 헤르만 헤세는 12살에 복음주의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단 몇 개월 만에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쪽지를 남기고 탈출을 감행하기도 하는 등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정신병원과 소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1892년 말에는 회복하여 고등 정규과정인 김나지움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93년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신학 논문과 그리스 신화 같은 책들과 함께 괴테와 레싱, 슐러, 니체와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헤세는 처음에는 서점에서 일하며 문학의 길을 모색합니다. 1898년까지 그는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며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가족의 지인들로부터 또래의 사람들을 소개받기도 하였으나 그들 대부분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항상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첫 시집과 산문 작품은 189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출판되었습니다. 1896년 그의 시 마돈나가 빈의 한정기 간행물에 실렸고 헤세는 그의 첫 번째 작은 시집 낭만가를 발표했습니다. 1897년에 출판된 그의 시 그랜드 발스로 인해 그는 처음으로 팬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집 낭만가와 이후 출판된 산문집 1시간 후 자정은 상업적으로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르만 헤세는 1904년 장편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출간하며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시골 청년이 대도시로 나아가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렸으며 당시 독일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수레바퀴 아래서 게르트루트 등 성장소설과 심리소설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굳혀갑니다. 복음주의 신학교에서의 그의 경험은 수레바퀴 아래서의 작품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은 헤세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동시대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적 근원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묻기 시작합니다. 1917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화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데미안은 전후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소년 싱클레어가 신비로운 인물 데미안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데미안은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선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싱클레어의 정신적 안내자입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니체의 초인 사상과 융의 분석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내면의 진실을 따르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데미안은 곧 헤세 자신의 정신적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미안은 그에게 있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이자
자기 실현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구절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고뇌와 용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해세는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 아들의 병, 2번의 이혼 등은 그를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이끌었고, 그는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에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 융은 해세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게 도왔고, 이는 이후 그의 문학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미안 이후의 작품들, 특히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시타르타, 유리알 유이에는 이러한 정신분석적 요소와 동양 사상의 융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해세는 문학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독자들의 치유를 시도했던 작가였습니다. 1922년에 발표된 시타르타는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혼의 여행기입니다. 젊은 브라만 청년, 시타르타는 기존의 종교와 교리, 수행의 길을 떠나 세속의 삶과 고통을 거쳐 깨달음에 이릅니다. 시타르타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주인공은 끝내 부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는 문장은 이 작품의 핵심 주제입니다. 깨달음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해세는 이 작품을 통해 서구적 합리주의를 넘어선 동양적 순환과 통합의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삶과 죽음, 선과 악, 고통과 기쁨의 이분법을 넘어서 하나의 전체성을 추구하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해세의 문학적 여정은 1943년에 발표된 유리알 유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 작품은 가상의 미래 국가에서 유리알 유이라는 고도로 지적인 놀이를 수행하는 주인공을 통해 예술과 삶, 명상과 행동의 통합을 모색합니다. 이후 그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단은 고전적 인도주의와 고도의 예술적 완성도를 결합한 작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함보다는 늘 내면을 향한 고요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생애 말년을 스위스의 몬타뇰라에서 보냈습니다. 정원과 꽃, 책 속에서 고요한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독자들과의 서신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헤세는 말년까지도 단순히 글만 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특히 수채화는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언어였고 자연과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그의 수채화에는 몬타뇰라의 정원, 고요한 시골길, 산책 중 마주친 나무와 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동화처럼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은 내면의 평화를 갈망한 한 영혼의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잠시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마치 안에서부터 빛이 퍼져나오는 듯한 느낌이다. 헤르만 헤세는 삶 전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색으로 표현하라. 글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붓끝에 있다고. 그는 1962년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특히 불안한 청년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세의 작품은 결코 고답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대 안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대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데미안은 자기 실현의 투쟁을, 시타르타는 내면의 고요한 성숙을 말합니다. 이 두 작품은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오늘 우리는 헤르만 헤세와 함께 하나의 내면 여행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알베르 카미를 만나봅니다. 그는 부조리를 말하면서도 삶을 사랑하라고 속삭인 철학자였습니다. 이방인, 페스트,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의 인생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